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이제, 더위하고, 이제 상관없이, 우리 증시 이제, 5월 말부터 지금 7월 말이죠. 고생을 했는데, 자, 고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미 이제 제가 7월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때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면서 증시가 바닥을 형성한 것 같다. 특히 동아시아 증시죠. 그래서 중국 증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자, 오늘 지금 7월 24일 화요일인데 외국인들이 코스닥하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북 경제 협력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월 그러니까 대북 경제 협력주를 보시면은 6월 철도주 관련주죠. DOAL 5월 30일부터 매도 신호를 드렸었고요. 데아티아이도 그렇고 현대로템. 자, 그리고 5월 31일 날 10시 10분, 10시 7분에 현대로템, 데아티아이, DOAL을 전량가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엄청나게 빠졌어요. 자, 저는 DOAL, 데아티아이 이 철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5월 말 해가지고 6월 1일 거기서 무조건 매도 신호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현대로템은 44,000원에서부터 22,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죠.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자, 계속 빠져서, 그래서 제가 7월 말까지는 뭡니까? 철도 관련주는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말이 왔어요. 오늘 지금 7월 24일인데, 그 전에 반등이 이제 나왔죠. 거래량까지 실어가지고. 그래서 데아티아이도 지금 어제까지 계속 빠졌어요. 데아티아이도 지금, 제가 11,000원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매도했다 치더라도 5,5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DOAL도 지금, 8,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4,000원 깼으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또 사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요 정도 각도로 지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V자로 절대 못 갑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려요. 가지 못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빠질 수가 있죠.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DOA의 예를 든다면, 현명한 사람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익을 실현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선 21선 각도가 45도로 꺾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대북 경제 협력주가 여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이제 쌍바닥이었죠. 다시 한번 쓰리바닥을 밑으로 다지는 그 자리가 왔을 때, 그때는 정말로 찬스가 옵니다. 그게 찬스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월봉에서는 완전히 제꼈거든요. 월봉에서는 지금 2012년까지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 동안의 매물을 전부 다 여기서 강하게 쳐올리면서 소화했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급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파동의 원리상 보면은 1파,
자, 파동의 원리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요 1파, 2파, 특히 2파 하락은 1파의 저점 근처까지도 옵니다. 그러니까 2파 조정 올 때 이게 뭐 대북주가 안 가는 것보다 라고 포기할 정도로 빼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현대 엘리베이터 보면은 거의 지금 그 지점까지 다 뺐어요. 그래서 이거 대북주 뭐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데아TI, DOAL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5월 30일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원전선, 동양철관, 스페코, 이건산업. 자, 이런 종목들도 6월 1일 날 전부 다 매도를 쳤잖아요. 그 뒤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매도하면서 그 뒤로 7월 말까지는 보지 말자 그랬어요. 혹시 봤다가 올라간 거 추격매수하면 또 물리니까. 그런데 이제 7월 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근데 7월 말 살짝 전에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리 빼고 나서 직전 저점을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다시 한번 밑으로 또 뺄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강하게 내리 빼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점 안 깨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빼주는 요 자리를 이제는 기다린다 이겁니다.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전력 투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에 가격 조정.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오고 두 번째는 또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두 가지 조건이充足이 되어야 이제 조정이 끝나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북경제협력주는 현대엘리베이터 예를 본다면 가격 조정은 다 된 것 같고 이제 기간만 남아 있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온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대북경제협력주 현대헬리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고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 오직 대장주 이것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경제협력주들을 이제 이 종목군들을 대북경제협력군들이 얘들은 위력이 저는 대단하게 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경제에 관련 이 경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 2022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5년이니까. 그래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정책이 됩니다. 최고의 정책. 여기서 남북 문제가 잘 풀리면서 한국의 저성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도 경제가 연결이 되고 북극 항로 개척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성장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정책이 되죠. 근데 과거에 그 해당 정부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 5년이었는데 그때 5년 때 요 건설 분당이나 일산 200만 호 아파트 건축해가지고 건설주가 그때 1년 뭐 반 만에 10배 갔어요. 예, 그렇게 비싼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죠.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자산주가 엄청나게 갔어요. 김대중 정부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 100배 넘게 갔죠. 6개월 만에. 그 외에도 뭐 엄청났죠. 예, 그때 벤처기업 열풍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IT가 이만큼 성장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중국 소비주 100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중국 관련주 130배.
130배, 뭐 160배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때 이제 일단은 대북 관련주는 1차 3월 달부터 5월까지 갔다가 여기서 확 뺐거든요. 거의 뭐 요 가격까지 뺐거든요. 이제 요 자리에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본다면 요것도 가능한 종목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26일 날 동영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동영상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구독. 자, 구독 신청. 제 동영상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석을 통해서,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할게요. 그래프 분석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뭐냐? 자, 인버스 보겠습니다. 인버스. 자, 인버스라는 것은, 자, 봐보세요. 인버스라는 것은 우리 지수가 6월 10일부터 빠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올랐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쉽게 말해서 뭐죠? 우리 지수하고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종합지수 보시겠습니다. 종합지수 보면은, 자, 6월 10일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7월 5일까지. 근데 인버스는 저거하고 반대로 그대로 올라갔죠. 종합지수하고 반대로 올라갔어요. 7월 5일까지. 즉, 우리 종합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인버스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바닥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옵니다. 대신증권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 되돌림이 없고 당분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신증권이라는 회사에 보면은 참 제가 예전에 이 삼성 SDI를 좀 오래됐는데 아주 오래된 일인데 삼성 SDI를 제가 2007년에 요겁니다. 2007년에 5월달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SDI가 그때 적자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PDP-TV라고 LCD하고 서로 경쟁 관계인 PDP-TV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봤어요. 그 사업을 철수하려고 막 회사는 적자를 막 엄청나게 보고 심지어 이 회사가 유상증자까지도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고민을 했는데 안 했죠. 근데 이때 요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신증권에서 삼성 SDI를 추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저점이 딱 나옵니까? 신기하죠. 근데 이번에 또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되돌릴 힘이 당분간 힘들다 그랬어요. 7월 23일 날. 예. 저는 요게 바로 극단적인 비관론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이런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나올 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요. 경험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또 증권사들이 극단적으로 좋다라고 나올 때는 무조건 눈 감고 매도 치면 돼요. 예.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자, 인버스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인버스라는 것은 우리 지수를 거꾸로 보는 거다. 따라서 인버스가 이제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지수는 저점이 되겠죠. 자, 우리 요거 월봉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는데 여기 인버스의 큰 그림이에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요, 2011년부터 바위돌과 같은 이 지지선, 엄청난, 몇 년입니까? 지금 2011년이면은,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죠. 6년 동안에 바위돌과 같은 지지선을 여기서 확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뺄 때 와서 되돌림이 와요. 되돌림이 어디까지? 직전 저점까지. 왔죠. 자, 이렇게 직전 저점이니까 요 지점이죠. 여기 요
이 아래 꼬리 저점. 거기까지 이제 되돌림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빠지면 진짜 무섭게 빠집니다, 이제. 예. 그래서, 자, 인버스가 여기서 반등이 왔던 이유는, 자,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너무 이격이 크니까 다시 되돌림이 온 겁니다. 재차 빠지죠. 자, 이거를, 그래프를 거꾸로, 요거를 한번 뒤집어 놓아서 보면은, 자, 거꾸로 한번 봐보세요. 요거 인버스를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1파동. 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자, 오랫동안 횡보했죠. 횡보한 자리를 뚫었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눌림목 줘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인버스는 앞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다시 계속 빠질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이제 20월선이 지금 아랫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막고 내려간다. 자, 인버스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꾸로 되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한 1년, 거의 2년 만에 더블이 올라갔죠. 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갔으니까 더블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평균 단가라. 매집 평균 단가로 보더라도 100% 올라갔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죠. 왜 그러냐?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 ETF입니다. ETF 종목. 즉, 선물을 하나의 종목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가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파생 상품으로 등록을 해야 매매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하나의 국가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대신에 지수에 2배가 올라가죠. 2배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완전히 앞에를 제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지점 엄청난 바위돌과 같은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조정이 왔을 때 이 저점에서 지금 아까 대신증권처럼 올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얘기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증권사에서. 그때가 저점이 되는 거죠. 거짓말같이 또 저점이 돼요, 거기가. 경험상.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박스권의 고점, 거기까지 딱 왔잖아요. 살짝 깰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의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변곡이 왔다는 거예요. 변곡. 자, 여기 올해 2월 초부터 해가지고 기간적으로 26주가 걸렸어요. 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정 올 때 보면은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다 그랬죠. X축하고 Y축. X축은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지수가 거의 14%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14% 빠져가지고 많이 빠진 거고, 자, 기간은 26주가 걸렸죠. 그래서 X축, Y축, 기간하고 가격을 두 개 다 총적으로 해준 거죠. 따라서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레버리지에서 자, 보시면은 120주선을 안 깬 상태에서 이렇게 딱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자, 지금은 아까 우리 대신주고 보면은 극단적인 비관론 얘기하셨습니까? 시장을 당분간 힘들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거든요. 그런 비관론이 나올 때는 반대로 생각보다 강화가 위로 가냐 뚫어버립니다. 강하게 가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올라갈 이유는 있는가 없는가 아주 많아요. 왜 없나요? 왜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 많습니다. 제가 드렸던 유튜브 동영상 7월 5일부터 했던 동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뭐 부동산
뭐 17년 주기 사이클, 미국 국고채, 미국 기준금리 이제 디타 등등.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지금 퍼가 뭐 8배, 저평가 돼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많죠. 왜 없습니까? 자, 그래서 120주선 거기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쌍바닥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가 외바닥 다시 한번 밑으로 눌러주는 쌍바닥 되고 있는데,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MACD가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매수 신호를 지금 주고 있어요. 매수 신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나 이런 것들. 은행주는 지금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금융지주 보세요. 지금 이미 하나금융지주는 4월 달에 이미 저점을 다져가지고 1, 2, 3. 자, 1, 2, 3. 자, 1, 2, 3. 그리고 이익은 사상 최고치.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8월 달부터는 이동하고 출발해버려요. 거짓말같이. 자, 이것도 하나금융지도 보면은 이제 월봉상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죠. 자, 사상 최고치를 많이 올랐거든요. 2만원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 당연히 한번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바닥다리 했기 때문에 바로 쏘아버릴 수 있어요. 실적이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한 번 올렸거든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따라서 예대 마진은 은행주들을 예대 마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올라갈 이유 많습니다. 나는 아까 왜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기술적 분석을 이제 은행주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대표 주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4중 바닥을 3중 바닥을 다져가지고 21선을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잘 보십시오. 20개월 선에서 바닥짜기 했죠. 4개월 동안. 그러면 바로 이제 쏠 올린다 이거예요. 예, 다음 달부터. 자, 이것도 바로 추천이 될 수 있겠네요. 44,200원 근처에서는 뭐 적극 매수. 하나금융지주. 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뭐 올라갈 이유가 많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자, 2월 달부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그 비슷한 유형으로 빠졌던 동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자, 중국 상해 증시가 지금 먼저 가고 있죠. 자, 제가 중국 상해 증시도 간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7월 20일 날 동영상에서. 그 전부터 7월 5일부터 바닥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 자, 보시면서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검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이제 2007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는 이제 급락에 따른 반등 다시 쌍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쓰리바닥 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20개월 선, 파란색 선, 60개월 선, 빨강색, 120개월 선, 요것이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하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급락이 나와나서 지금 그런 자리죠. 자, 그러면 중국 증시하고 2월 달부터 지금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자, 그리고 또 홍콩 항생지수. 자,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자, 요것도 우리나라하고 흐름이 유사하거든요. 뭐 똑같아. 특히 홍콩 항생지수 21선을 뚫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홍콩 H 이것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은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중국 중신증권. 자, 중국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기간 조정하고 있잖아요. 22선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월봉 봐봐요. 자, 중신증권이 어떤 모양이죠? 지금 몇 개월 동안이냐면, 야, 중국 중신증권 여기서 바닥 다지기 잘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죠. 요 기간만큼 18개월 동안에 지금 빨강색 선 60개월 선, 파란색 선 20개월 선이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의 종목들은 어떻게 날아가는가,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삼성전자가 20개월 선하고 빨강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지점을 살짝 깨가지고 이제 올라채면 이렇게 무섭게 가버리잖아요. 이 비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게 중국 중신주보다 몇 배가 많은 2만 4천 원부터 5만 7천 원까지 막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중신증권이 지금 저런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중신증권이. 자, 중신증권이 그거 그림 만들 때에 지금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저거 12년 동안 만든 거예요. 2007년 위에서 고점 만들고 나서, 자, 몇 년 동안, 2010년부터 만들었으니까 한 9년 됐네. 계속 기면서.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 자, 펼쳐놓고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즉 20개월과 120개월과, 아니 60개월하고 120개월이 정비례예요. 요거 10년짜리, 이건 5년짜리거든요. 보시면 붙어가지고 정비례. 따라서 위로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뭐 위아나 저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하면은 뒷다리만 잡는다. 자꾸 뉴스에 너무 보지 말고 이 시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가르쳐준 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가르쳐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지금 그래프 안에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꾸 뉴스 뭐, 트럼프가 뭐 거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신증권이 가격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행동을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는 아마 여기서 나왔을걸요? 바닥에서? 악재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뉴스를 보고 내가 행동을 하고 의존하면 나는 맨날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경제협력주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물렸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뭡니까? 대하TI나 이런 대하TI를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뉴스를 보고 뒤늦게 반응을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신증권을 지금 주봉을 보면은 이미 적산병이 만들어졌죠. 자, 적산병. 이렇게 적산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점 신호다, 이거. 적산병이. 적산병 여기서 5월 달에 만들고 나서 계속 상승한 기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따라서 적산병. 나왔어. 지금. 중신증권을 제가 자꾸 언급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2014년에 제가 요거를 7월 달에 여기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 뒤로 중국 증시가 그때 후광퉁이라는 거, 2014년 11월 달에 실시한 후광퉁 때문에 폭등을 할 때 여기서 딱 신호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중신증권이 먼저. 근데 이거는 월봉을 보니까 아주 멋진 그림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국 증시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올 것이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증시하고 더불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 그거는 결국은 앞으로 위에나가 오늘까지도 약세지만 아마 8월 달부터는 위에나가 강세로 되고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되고 그런 그림으로 나올 것이다. 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국제 증시가 뭐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일본 증시 영향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일본 니케이의 월봉의 그림인데, 이런 형태를 대원형 바닥이라 그래. 둥구스름하게. 그래가지고 여기 원형 바닥에 직전 고점까지 딱 뚫어내고 지금 눌림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일본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물가가 폭등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을 대원형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 바닥에 박스권을 뚫어놓고 눌림목이기 때문에 요 올라갈 때는 이 폭만큼이가 여기거든요. 거기가 올려놓고 오버슈팅을 하죠. 따라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4만원, 4만까지. 지금 22,500원, 4만까지 가면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올라가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 올라가면 세계 경제 GDP에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증시들이 이제 달궈지기 시작을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우리 증시의 기술적 분석을 이제 종합지수를 가지고 해드린다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자,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빨강색하고 파랑색, 그래서 20개월하고 60개월이 이제 두 개 N자로, 그 지점이 이제 요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지점. 그러면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개월 수가 요때는 한 26개월이 됐고, 요때 같은 경우도 한 27개월 정도 됐거든요. 자, 그래가 그게 또 그 지점이 1985년이었어요. 그런 지점이 나왔을 때에 여기 우리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그때 한 150포인트에서 1000까지 넘겼으니까. 요때도 요 지점에서도 지금 한 300% 갔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보시면은 요것을 보면은 우리 지수가 달러화로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제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수가 이렇게 자, 여기 직전 고점 뚫어놓고 눌림목 줘가지고 날아갈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자리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의 종목도 보면은, 자, 아모레 퍼시픽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떨어지니까 그 박스권을 뚫었을 때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 소개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현대차도 보면은, 여기 직전 고점을 뚫었을 때에, 자, 뚫고 나서 여기서 눌림목 줘가지고 갈 때가 이제 무섭게 가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수도 보면은 그런 논리로 놓고 보면은 여기를 뚫으면 그게 2배를 가버리니까 뭐 5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수를 달러화로 달러화 외국인 시각이죠.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들이 맘대로 하니까 외국인 시각으로 달러화로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을 이거를 표시를 하면은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10년 주기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하고 기간 두 개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0년 주기. 자, 10년 주기인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기간이죠. 기간이 여기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둘 다 조정을 했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요때는 여기서 그래가지고 외환위기가 왔어요. 여기가 외환위기죠. 여기도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가격을 먼저 빼버렸어요. 2007년 이후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간이 총족이 돼야 되거든요. 기간이 총족. 그게 2016년에 끝난 거예요. 2016년에 그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총조기.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요거를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보면은 이제 이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 보면은 이제 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 지점이 금융위기. 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따라서 금융위기가 나와서 한 폭등이 나와요. 자, 금융위기가 오면 왜 폭등이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환율을 변동환율제를 취해가지고, 자, 여기 외환위기 때 요때 우리나라 원화가 뭐 1530원, 요때 1550원 됐거든요. 달러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원래 수출 가격이 1,000원짜리 수출 가격을 얼마에 팔아요? 5만원에, 아니 500원에 파니까. 그야말로 돈을 엄청나게 벌죠. 이제 그래서 그런 금융위기 뒤로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간에 폭등이 이렇게 와요. 자, 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점이 줄어들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쐐기를 만들죠. 쐐기형.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 쐐기형을 돌파하는 자리.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요겁니다. 그 쐐기형을 돌파하는 지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죠. 눌림목을. 여기가 이제 2004년 7월, 6, 7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때가 지금 2018년 7월이잖아요. 7월. 자, 그리고 그러면 2004년 7월과 2018년 7월의 공통점은 뭐냐? 너무 힘들다. 그때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뭐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물가도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그때 당시에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이. 지금하고 유사하게.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 파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가 이제 3파가 되는 거예요. 3파. 그 다음 눌렀다가 마지막 5파. 따라서 여기가 1파가 되고 얘가 2파예요. 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3파, 4파, 5파. 그러면 2021년까지. 요 정도 상승폭이 간다 그러면 8,000포인트 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튼간에 굉장히 8,000포인트 안 가더라도, 뭐 5,000에 끝내더라도, 지금의 우리 시장의 위치로서는 정말로 좋은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신증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더 이상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비관론. 예. 이제 그런 시점이야말로 매수에 해당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7월 말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데, 8월 달부터는 생각보다 강한 시장 반등이 8월달, 9월달로 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8월달, 9월달, 10월 한 초에서 중순 때까지.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임박에서는 좀 빠질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 임박에서, 중간선거가 11월 이제 중순경 이후에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중순 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권주 중에서 이제 하나의 샘플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기술적 분석이 참 신통방통하게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이제 대우증권의 이 MACD를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한 신통방통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자, 기간적으로, 자, 주가라는 것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기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26주. 가격적으로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자, 그 상태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일봉에서 매집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인가? 요 지점을 한번 보자고요. 요 지점을 보면은, 요 지점 가만히 보면은 가격은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밑에 MACD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가격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MACD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명칭을 짓냐면 매수 다이버전스. 자, 매수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따라서 조만간에 미래세 대우증권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세 대우증권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뭐 다른 증권주도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반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예고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7월 26일 날 동영상으로, 이제 노태우 정서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책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